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먼저 오늘의 뉴스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25분 순삭 뉴스 인앤아웃. 먼저 김영민 아나운서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순삭을 책임지는 김영민입니다. 네. 자, 우리 미남 기자 이승윤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자, 이제 한 달 뒤면은 이제 5월 10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명칭이 윤석열 정부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말이죠. 공식 명칭이 윤석열 정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명칭 윤석열 정부로 지어졌습니다. 오늘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공정과 상식 또 정의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이 당선인의 이름이 곧 정부의 방향을 설명하기에 좋아서 윤석열 정부로 지었다. 이렇게 배경 설명했는데요. 네. 원래는 이 별칭에 후보들이 있었다고 해요. 국민통합정부, 우리정부 이런 명칭이 검토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윤석열 정부로 결정이 됐습니다. 뉴스인 해볼게요. 윤석열 정부 이 5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아마 이재현 선배께서는 좀 더 아마 익숙하신 그런 이름일 텐데 이승만 정권, 네.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이렇게 과거 군부 시절에는 아니면 이제 독재 시절에는 이 대통령 이름이 정부 이름 앞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이미지가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이제 문민정부 그리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설픈 이름을 지어놨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의 확장성이 좀 국한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면 윤석열이 대통령인 이 행정부에서 어떤 정치를 한다는 게 되는데 야 국민이 제대로 참여를 못하는데 무슨 국민의 정부냐. 예를 들면 그때 DJ 때 이제 IMF 수습하는 과정에서 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름을 갖고 이제 조롱하는 듯한 그런 역풍이 또 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 이름으로 정부 이름을 네이밍하는 게 이 세계적인 추세기도 합니다. 뭐 미국만 봐도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일본도 아베 내각 이런 식으로 주변국에서는 이미 이름을 정부 이름에 앞에 붙여서 많이 쓰고 있죠. 근데 독재 국가는 예외죠. 그러니까 푸틴 정부, 시진핑 정부, 김정은 정부라고는 안 부르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뭐 시진핑 정권 이런 게 더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뭐 심지어 이제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 러시아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푸틴 정부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름이 들어가는 이 정부 이름이 민주적인 또 그런 우리 선진국이나 이런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네이밍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윤석열 정부 뭐 평범하게 들리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또 의미가 또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네. 자, 어쨌든 뭐 실제로 몇몇 정부는 전 정권과 차별한다는 의미에서 별도의 이름을 붙여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민한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문민정부라는 이 별칭이 등장했던 게 군부 정권이 이제 끝났다. 일반인 출신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다는 뜻에서 문민정부라고 김영삼 정부 때 이름을 가졌었고 그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 또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 이렇게 불렸었죠.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그냥 이명박 정부 그 뒤로도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따로 별칭을 두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이제 넘어가는데 말이죠. 근데 정부 별칭뿐만 아니라 새 대통령실 이름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실 이름이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대통령실 이름은 푸른 기와장으로 지붕을 얹은 건물이다 해서 저희가 청와대라는 그렇죠.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실도 벽이 이제 하얀색이어서 화이트하우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새로운 대통령실도 이름이 필요한데 그래서 대통령실 이름을 공모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번 달 중으로 대국민 참여 방식으로 이 이름을 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용산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만큼 당선인의 의지, 기대가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대국민 공모를 붙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죠. 또 우리가 지은 이름이다 해서 애정을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반영돼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님께서 이 새로운 대통령실 이름을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사실 이 질문에 답변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죄송해요. 이 고 문헌에 이 용이 나타났다. 그리고 용이 있는 형국이다 해서 원래 이 용산이 이 이름이 붙었거든요. 네. 네. 이 용산이라는 이름을 좀 살려가면 좋겠고 일단 영어로는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드래곤 힐 하우스 이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용산관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용산관. 그리고 아니면은 뭐 과거에 이제 용산방이라고 이 지역을 부르기도 했답니다. 뭐 용산방이라는 것도 뭐 과거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폴란드나 제가 그때 출장 갔다 왔던 아니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네. 용궁 약간 그냥 오. 아니면 이제 이건 영국식으로 네. 그 혹시 국방부 주소가 몇 번지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다우닝 뭐 거리 몇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예, 것처럼 다우닝 뭐 10번가처럼.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이것도 느낌 있는데요. 네.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네요. 뭐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 있는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지금 뭐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의견을 들어서 이제 장명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아주 좋은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